픽사의 애니메이션에는 무수한 명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작품은 라따뚜이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음식 평론가 안톤 이고가 레미가 만든 라따뚜이를 처음 입에 넣었을 때 갑자기 소환되는 어릴 적 기억과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추억의 음식. 야, 이 장면은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슐랭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그 수많은 요리 중에서 왜 하필 레미는 라따뚜이를 골랐을까요? 지금까지 라따뚜이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안토니고의 입맛을 잘 알지도 못하는 레미가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라따뚜이를 선택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Ratatouille? They must be joking. 아무도 몰랐던 그 엄청난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쳐 봅니다. 일단 라따뚜이라는 음식이 도대체 뭔지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라따뚜이는 여러가지 버전과 레시피가 있지만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버전에 최대한 가깝게 레시피를 살펴보면요, 먼저 데친 토마토, 구운 파프리카, 그리고 양파를 올리브 오일로 볶아줍니다. 여기에 향을 더하기 위해서 타임과 바질이 들어가고요, 약간의 설탕,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이 재료들을 레드와인과 함께 충분히 끓여주고 건더기를 갈고 채로 걸러서 라따뚜이의 베이스가 되는 부드러운 토마토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라따뚜이에는 다양한 야채들이 사용되지만 보통은 토마토, 애호박, 가지 등이 들어갑니다. 오븐 용기에 소스를 깔고 얇게 썰어 준비한 채소들을 가지런히 소스 위에 담아줍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뿌리고 종이 호일로 덮어서 오븐에서 30분 정도 익힌 것이 라따뚜이라는 요리입니다. 레시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별로 특색을 내기가 쉽지 않은 요리인데요. 굳이 우리나라 음식으로 치자면 된장찌개나 비빔밥 정도로 누구나 쉽게 만들고 보편적으로 먹는 프랑스의 토속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리하는지 레미는 이 평범한 요리를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 선택하게 됐을까요? 또 왜 냉철한 비평가 안토니고 역시 이 흔한 레시피에서 어머니의 손맛을 느꼈던 걸까요? 이 모든 비밀은 오늘의 스폰서 서프샤크 VPN을 소개드리고 나서 밝혀집니다. 저는 유튜브가 직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보안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예전에 구글 계정이 한번 해킹이 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 또 스누퍼 같은 온라인 보안에 극도로 예민한 편입니다. 이런 모든 위험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한 방법이 바로 서프샤크 VPN이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VPN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접속만 하고 나면 느려지는 온라인 속도 때문이었는데요. 서프샤크 VPN은 전세계 3,200개가 넘는 초고속 서버에 곧바로 접속할 수 있어서 나라에 상관없이 쾌적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였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로 접속하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24개월을 구독하시면 4개월 추가 이용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0일까지는 100% 환불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써보시고 계속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이 집에 생각지도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레미와 쥐들은 시골의 한적한 외딴 집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거처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먹는 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집 다락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만 먹고 사는 쥐들입니다. 이 많은 쥐들이 굳이 이 집을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집이 전혀 없고 완전 동떨어진 이 집에서 늙은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 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엄청나게 큰 통 가득 음식물이 쌓여 있고요. 제일 위에는 거의 한 입 정도밖에 먹지 않은 상당히 신선한 음식도 있습니다. 거기에 레미도 인정할 정도로 바닐라 콩과 레몬까지 들어간 아주 제대로 된 음식이죠. Vanilla bean. Oh, small twist of lemon.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여기만이 아닙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집에 가까운 쪽에도 이렇게 커다란 통에 음식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왜 이 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레미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시면 병이 3개가 보이는데요. 이 병 모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마도 다른 종류의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따라 다르게 쓰는 것 같죠. 과일을 담아놓은 그릇에는 사과와 포도, 딸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페어링이 잘 되는 버섯과 치즈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주방의 선반에는 다양한 종류의 양념과 향신료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중에서 레미가 찾고 있는 이 사프란이라는 향신료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로 보통 무게당 가격이 금과 대등할 정도로 엄청난 고가의 향신료입니다. L'Aquila saffron. Italian, huh? Gusteau says it's excellent. Good thing the old lady is a food lover. 주방에는 항상 요리책이 펼쳐져 있고, 제빵을 위한 반죽기는 물론이고 화구 4개의 쿡탑, 그리고 오븐도 4개나 있는 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죠. 도마 위에도 요리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는 사실 각종 요리도구와 재료, 그리고 최고급 향신료를 모두 갖추고 엄청난 양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상당 부분 맛만 보고 버릴 정도로 엄청난 미식가였던 겁니다. 레미의 아빠는 자신들이 절대 주방에서 음식을 훔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First of all, we are not thieves. Secondly, stay out of the kitchen and away from the humans. It's dangerous. 다시 말하면 이 집에서 버려진 음식만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쥐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뜻인데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고 또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할머니가 라따뚜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부터 안토니고의 어릴 적 회상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안토니고가 그가 어릴 적 살던 집에 들어오는데요. 왼쪽에는 조금 특이한 모양의 마감이 있는 벽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 흡사 새처럼 보이는 특이한 구멍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의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책꽂이를 겸한 서랍장이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레미가 살던 그 할머니의 집입니다. 아까 회상 장면과는 반대로 오른쪽에 동일한 마감이 있는 벽난로, 그 다음에 출입문, 동일한 장식의 의자, 그리고 서랍장이 있죠. 이 장면의 좌우를 바꾸어서 아까의 회상 장면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이 두 집은 좌우만 바뀌었을 뿐 같은 집이라는 뜻이죠. 아마도 할머니의 집이 정상적인 방향이고 안토니고의 회상 장면이 기억이라는 특성상 좌우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회상 속에 요리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주방을 보시면 할머니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레인지, 똑같은 주전자, 심지어 주방 선반의 모양과 굴곡도 똑같습니다.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이 할머니가 안토니고의 엄마였던 겁니다. 링기니가 안토니고를 처음 봤을 때 이런 말을 하는데요. And you're thin for someone who likes food. 많이 먹지 않는 미식가. 요리를 엄청나게 하면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쌓일 정도로 맛만 보고 버리는 이 할머니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레미는 수도 없이 이 집의 주방을 들락거리면서 책을 보고 TV를 보고 할머니가 요리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구스토의 요리책에 나오는 레시피대로 만든 요리였을 텐데요. 그러던 중에 레미가 발견한 구스토의 요리책에 나오지 않는 레시피가 있었던 겁니다. 평범하고 흔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할머니 특유의 레시피가 더해진 라따뚜이 말이죠. 안토니고가 구스토의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레미는 구스토의 레시피가 아닌 할머니의 독창적인 레시피였던 라따뚜이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요리가 바로 안토니고가 어릴 적부터 먹어온 엄마표 라따뚜이 그 자체였던 거죠. 어쩌면 새로 오픈한 식당에서 다른 메뉴로도 안토니고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레미의 어떤 요리에서도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